네, 반갑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하고 돌아온 쾌의사존 자석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케이스는 바로 NZXT의 H510 엘리트 케이스입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컴퓨텍스에서 처음 보게 된 케이스예요. 전작인 NZXT 케이스들과 다르게 약간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작인 H500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혹은 내부 설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큰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I/O 포트 구성에 USB 포트 2개가 아닌 USB-C 포트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2019년에 출시되는 케이스인 만큼 이 정도는 당연히 탑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스마트 디바이스가 V1, 즉 버전 1에서 버전 2로 업그레이드 되어 기본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스마트 디바이스는 여러 쿨링 팬들과 LED 스트립바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바이스인데 이건 NZXT 캠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케이스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면에 있죠. 바로 강화 유리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NZXT는 예전부터 전면에 막혀있는 디자인을 고수했어요. 이런 디자인은 심플한 디자인을 찾는 사람들에겐 정말 좋지만 반대로 말해서 심심한 디자인인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부터 보면 S340부터 H500까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18년부터 강화 유리가 케이스의 트렌드가 되면서 측면, 전면, 그리고 상단까지 강화 유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들이 RGB 튜닝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트렌드를 적용하는 동시에 기존 NZXT의 디자인을 정말 잘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NZXT 케이스들의 디자인이 심심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메인보드는 ATX부터 ITX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CPU 쿨러의 경우 최대 165mm 높이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하이엔드 공랭 타워형 쿨러는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순행 쿨러를 장착할 경우에는 전면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전면에는 에어 RGB 쿨링팬 2개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 전면에 라디에이터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전면 패널을 탈부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패널을 탈부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라디에이터를 더 쉽게 장착할 수 있기 위해 브라켓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전작인 H500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공간이 협소한 케이스에서 브라켓을 꺼내놓고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는 점은 정말 편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면 브라켓 디자인을 다른 케이스 제조자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선정리 가림막이 있는데요. 이 가림막 때문에 라디에이터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바로는 4.5cm까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I/O 포트가 무려 1개의 케이블로만 통합이 되어 있어 조립하는데 너무 편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다른 케이스에서 쉽게 볼 수 없죠. 하드 케이지는 후면 좌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어요. 하드 케이지의 경우 케이스 하단면에서 나사를 풀어 케이스의 위치를 조정하여 파워 서플라이 공간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챙겨주는 센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케이스의 단점을 굳이 뽑는다고 하자면 아무래도 하드 케이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드 케이지에 하드디스크의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러버 패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쿨링팬을 보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쿨링팬의 양 측면에는 고무 패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고무 패드는 이렇게 쿨링팬에서 오는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드 케이지 역시 하드디스크에서 오는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고무 패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케이스의 다음 후속작에서 하드 케이지가 조금 더 강화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선정리를 알아볼게요. 선정리 가이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선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메인보드 전원선과 그래픽카드 전원선을 중앙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케이블들은 파워 서플라이 옆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필요 없는 케이블들을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립을 해본 결과 이 케이스의 선정리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선정리면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많은 케이블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폼팩터의 크기를 가진 케이스 중에서는 그냥 무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으로는 그래픽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착한 그래픽카드는 RTX 2080 그래픽카드인데요. 총 380mm 길이의 그래픽카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들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직 브라켓이 있어서 수직으로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그래픽카드와 측면 강화 유리면이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픽카드가 충분히 숨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쿨링은 힘들어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측면 강화 유리 패널과 그리고 그래픽카드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2.5열 혹은 3열 정도의 그래픽카드는 장착이 힘들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라이저 케이블도 추가로 별도로 구입을 해야 여기에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쿨링 측면과 그리고 수용성 측면에서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장착하는 것은 저는 이 케이스만큼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쿨링 성능 결과입니다. 저는 9700K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였고 쿨링팬의 회전 속도는 약 1200rpm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15분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오픈 케이스에서의 CPU 온도는 60도, 그리고 측면 패널을 모두 닫은 환경에서는 84도를 기록했습니다. 쿨링팬의 회전 속도를 제가 고정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가변으로 설정을 한다면 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래픽카드 온도를 살펴볼게요. 15분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오픈 케이스에서 아이들 상태에서 31도, 풀로드 시 77도, 그리고 측면 패널을 닫은 상태에서는 아이들 시 35도, 풀로드 시 85도를 기록했어요. 꽤나 준수한 쿨링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의 뒷면부에 위치한 PCIe 슬롯을 보시면요, 구멍이 촘촘하게 나져 있어요. 이 구멍들은 그래픽카드가 차가운 공기를 유입시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만 간단히 보면 흡기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 하단 그리고 측면에 흡기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지 필터 역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만큼 먼지의 유입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탈부착도 가능해서 청소도 용이한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에 대한 제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케이스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화 유리가 추가되었다는 점과 에어 RGB2 쿨링팬 2개가 기본으로 탑재되는 만큼 가격은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변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면에 에어 RGB2 쿨링팬 2개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쿨링팬은 저희 QA사전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꽤나 준수한 쿨링을 보이고 있어요. RGB를 지원하는 쿨링팬들 중에서 이 정도면 하이엔드급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케이스 상단에 LED 스트립바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RGB 튜닝 효과를 내기 위한 구성품들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RGB 효과를 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추가 지출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이런 RGB 쿨링팬과 스트랩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덕분에 가격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제품들이 기본으로 탑재되기 때문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케이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가격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가 쿨링팬과 스마트 디바이스, LED 스트랩이 제외된 별도의 버전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실제로 전작인 H500i의 경우 스마트 디바이스를 배제한 H500이 나왔기 때문에 H510 엘리트 역시 스마트 기능들을 제거한 케이스가 나오길 기대해 볼게요. 보통 RGB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화려해야 되고 돋보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이렇게 깔끔해도 세련돼도 충분히 RGB 튜닝 효과를 소화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주의사항들을 고려해서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는 동시에 RGB 튜닝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케이스를 찾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케이스를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래 QA사전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QA사전 자석씨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